간헐적 단식 16.8은 완벽하게 들립니다. 체계적이고 인기가 많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어색하며 심지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6.8을 선택하고 뱃살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서류상으로는 동일해 보일 수 있지만 몸에는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동안 16.8을 따르지만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저녁 식사를 빼기만 해도 갑자기 배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서가 아닙니다. 더 규율적이라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지속 시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식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마침내 잠잠해지고 간이 휴식을 취하며 지방세포가 저장된 지방을 방출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반응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16.8이 뱃살 감량에 실패하는 이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 그리고 내장 지방이 반응하는 호르몬 조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배울 것입니다. 지방 감량은 더 인기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이 이해하는 신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16.8과 저녁 식사 거르기는 거의 같아 보입니다. 둘 다 식사 시간을 줄입니다. 둘 다 낮은 인슐린 수치를 약속합니다. 둘 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둘이 똑같이 작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체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16.8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아침 식사를 미룹니다. 늦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습니다. 저녁 식사는 종종 그날 가장 큰 식사가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도 단식으로 간주됩니다.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은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간은 이미 하루 종일 지쳐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높습니다. 잠이 다가옵니다. 늦게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인슐린 수치가 밤새도록 높게 유지됩니다. 간은 회복하는 대신 계속 일합니다. 지방세포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장하고 보호하며 방출하지 마세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16.8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매달 똑같은 배를 가지고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면 이 패턴이 바뀝니다. 가장 큰 인슐린 부하를 최악의 호르몬 창에 밀어넣는 대신 밤새 길고 차분한 인슐린이 없는 기간을 만듭니다. 간은 마침내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취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지방 연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고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같은 말을 합니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지속적인 배고픔이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이 없습니다. 수면이 개선됩니다. 아침에 붓기가 덜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비참하거나 초조하거나 지쳐 있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도 보편적으로 더 좋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른 생물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이 더 인기가 많거나 더 규율적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이 당신의 인슐린 패턴, 간의 작업 부하, 스트레스 수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16.8을 따를 때와 저녁 식사를 없앨 때 호르몬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장 지방이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왜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6.8과 저녁 식사 거르기 사이의 핵심 차이는 단식 시간이 아닙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오랫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16.8을 살펴보겠습니다. 16.8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은 아침에 첫 식사를 하고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종종 사회적, 정서적으로 가장 큰 식사입니다. 이는 하루 중 가장 큰 인슐린 스파이크가 가장 좋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습니다.
간은 이미 하루 동안 섭취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포도당 내성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지방세포는 늦게 닫힙니다. 간은 밤새도록 계속 일합니다. 지방연소는 수면 중에 지연되거나 완전히 차단됩니다. 서류상으로는 16시간 동안 단식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지방연소가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매우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거르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하루 중 이른 시간일 때 인슐린은 밤이 되기 전에 완전히 떨어질 시간을 가집니다. 간은 작업을 마칩니다. 글리코겐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몸이 늦게 소화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낮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인슐린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길고 방해받지 않는 창을 만듭니다. 1시간 동안이 아닙니다. 연속해서 여러 시간 동안입니다. 이것이 내장 지방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타이밍에 매우 민감합니다. 극단적인 단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반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낮은 인슐린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은 늦은 식사 시간을 가진 16.8보다 이 조건을 더 꾸준히 만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 식사 거르기를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저녁 식사 거르기가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뒤따라 증가하며 이 점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저녁 식사 거르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잘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중 이른 식사가 만족스러울 때, 단백질 섭취가 적절할 때, 수면이 악화되지 않고 개선될 때,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지방 연소는 종종 수면 중에 시작됩니다. 아침 붓기가 줄어듭니다. 뱃살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16.8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녁 식사가 가볍고 이른 시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인슐린 조절이 약해지고 결과는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교입니다. 16.8은 유연하지만 쉽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거르기는 강력하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도 강제로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둘 다 몸의 안정성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16.8과 저녁 식사 거르기 중 선택하는 것은 규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가장 명확한 대사 신호를 주는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인슐린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저녁 식사가 많거나 늦거나 정서적으로 중요하다면 16.8은 종종 조용히 실패합니다. 이 경우 저녁 식사를 거르거나 아주 일찍 식사하는 것이 즉각적인 인슐린 완화를 가져옵니다. 저녁 식사가 가볍고 이른 시간이라면 16.8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인슐린을 덜 유발할수록 밤새 더 많은 뱃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아닌 수면을 관찰하세요. 배고픔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거르기가 수면의 깊이와 아침의 명료함을 개선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초조함을 유발한다면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점은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만듭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단백질 섭취를 보호하세요. 저녁 식사 거르기는 이른 식사가 영양가가 있을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 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고 근육 손실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몸은 결핍감을 느끼고 지방 손실에 저항합니다. 16.8 사용자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여 인슐린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이든 극단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또는 불충분한 수면 위에 쌓인 장기간의 단식은 역효과를 냅니다.
40세 이후의 지방 감량은 일관성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각 접근 방식에 시간을 주세요. 지방 감량은 며칠 만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최소 2주 동안 시험해 보세요. 수면의 질, 배고픔 패턴, 에너지, 그리고 아침 배의 모습을 관찰하세요. 차분함, 예측 가능성, 미묘한 개선을 가져오는 방법이 당신에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10.8이든 저녁 식사 거르기든 어떤 것도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갑상선 문제 또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더 온화한 타이밍 조절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거르기를 강도 높은 저녁 운동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결합하지 마세요. 그것은 종종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전에 내부적인 변화를 기대하세요. 붓기 감소, 수면 개선, 꾸준한 배고픔이 보통 먼저 나타납니다. 뱃살은 나중에 따릅니다. 몇 주 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단식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 또는 식사 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월한 단식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월한 신호만 있을 뿐입니다. 10.8을 선택하든 저녁 식사를 거르든 지방 감량은 인슐린이 얼마나 명확하게 잠잠해지도록 허용되는지 그리고 몸이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더 차분하게 느껴지는 방법이 보통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 비디오가 단식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셨고 당신의 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과장 없는 과학 기반 설명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덜 먹는 것이 때로는 지방 감량을 가속화하는 대신 늦출 수 있는 이유를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